스티븐 킹 원작을 각색한 영화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린다.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포, 심리 스릴러 전문 작가 스티븐 킹은 작가 경력 50여 년을 자랑하고 있다. 곧 출간될 66번째 장편 소설과 200여 편의 단편은 전 세계 출판 시장에서 누적 4억 부 이상이 판매됐다. 특히 극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의 원작은 꾸준하게 장편 및 TV 드라마로 각색되고 있다. 이제 스티븐 킹은 이름 자체가 영화계 아이디어 뱅크로 대접받고 있다. 원작 소설 중 칠드런 오브 더 콘은 옥수수밭의 아이들로 공개됐다. 할리우드 흥행가에서 킹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은 누적 60여 편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킹의 원작이 영화로 각색됐을 때 쇼생크 탈출, 미저리처럼 흥행 명작 반열에 오른 작품이 있는가 하면 초창기에는 흥행 방석을 차지하기보다는 참패라는 오명을 받은 작품도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3년 6월 롭 샤베지 감독의 부기맨이 공개됐다. 이 영화는 킹이 1973년 연작으로 출간한 나이트 시프트 콜렉션을 각색한 작품이다. 부기맨 개봉을 기념해 할리우드 유령 영화 전문지들은 킹의 원작 중 걸작 10편을 선정 발표했다. 10. 그린마일. 쇼생크 탈출과 함께 스티븐 킹 원작 소설을 극화한 명작으로 칭송받는 작품이 그린마일이다. 프랭크 다다본트 감독은 킹 원작 소설 중 미스트, 그린마일, 쇼생크 탈출 등을 각색해 흥행작으로 만들어낸다. 1935년대 공황기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콜드 마운틴 교도소. 폴 에지컴 탐 행크스은 사형수 감방 간수장이다. 사형수들을 보호, 감독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그린마일이라 불리는 초록색 복도를 거쳐 수감자들을 전기의자가 놓여있는 사형 집행장까지 안내하는 것. 폴은 그린마일을 거쳐 전기의자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폴은 죄수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어느 날 존 커피 마이클 클라크 덩컬라는 사형수가 이송되어 온다. 신장 2m에 체중이 140kg의 거구이다. 쌍둥이 여자아이를 살해했다는 죄목이 붙어있다. 하지만 존은 어린 아이 같은 순진한 외모를 갖고 있어 폴은 다소 당혹감을 느낀다. 더욱이 존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폴의 지병을 치료해 주기까지 한다. 존 커피를 전기의자로 데려가야 할 날이 다가오면서 폴은 그가 무고한 죄수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죽음을 집행하는 전기의자로 인해 매우 불쾌한 공포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쇼생크 탈출처럼 본질적으로는 무게감 있는 휴먼 멜로극이라는 칭송을 받았고 더욱이 환상적인 요소를 추가시켜 관객들의 공감을 확장시키게 된다. 존은 폴이 갖고 있는 치유력으로 인해 그가 살인을 자행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개봉 이후 다라본트의 연출은 꼼꼼하고 그의 각색 작업은 매우 경건함마저 던져주었다는 호평을 얻는다. 9. 공포의 별장. 작가로 성공한 벤자민 벤 미어스. 마스텐하우스에 대한 새로운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고향 메인주에 위치한 살렘롯으로 귀환하게 된다. 벤은 자신이 체류할 저택이 사악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악령이 깃들어 있는 집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비극적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벤은 10살 때 집안에서 유령 같은 생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벤은 마스텐하우스가 여행을 즐기는 골동품 상인 리차드 케이 스트레이커와 그의 파트너 커트 바로우에게 얼마 전에 임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벤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혼한 교사 수잔 노튼을 만나 열애에 빠진다. 벤은 그녀 아버지 빌 노튼 박사와 전직 교사 출신 제이슨 버크와도 친분을 나누게 된다. 이후 주변 마을 사람들이 빈혈로 1명, 2명 죽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벤은 스트레이커의 파트너가 뱀파이어라고 믿게 된다. 작가 킹의 초기 소설 텍사스 전기톱 학살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던 토브 후퍼 감독 미니 시리즈를 관람하는 듯 무려 184분짜리 대하 TV 미니 시리즈로 공개한다. 영화가 상영되는 시기에 미국 TV에서는 화목한 가정 드라마 페이톤 플레이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일부 비평가들은 페이톤 플레이스 공포 버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기도 했다. 극의 주요 내용은 마을 주민들이 서서히 뱀파이어화되어 간다는 것, 랄피 그릭론이 스크리브너가 창가에 떠 있는 것,
마이크 라이어슨 게프리 루이스의 무표정한 얼굴로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마을 주민들이 말이 없는 노스페라투, 흡혈귀로 변해가는 과정 등이 지울 수 없는 공포감을 던져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8. 그것 1989년 여름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들이 단결해서 모양을 바꾸는 괴물을 파괴시킨다. 이후 괴물은 광대로 변장해서 메인주의 작은 마을 대리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복수극을 자행한다.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가상의 악당들의 행각, 실제 현실에서 많은 범죄자들이 모방 범죄를 자행하는 모델이 됐다는 것이 밝혀져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것의 공개 이후 201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 주요 지역에서는 극중 아동, 살해범 페니와이즈를 흉내낸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져 사회 문제가 된다. 그것에서 페니와이즈의 행각은 사회, 문화적으로 큰 여파를 남기면서 배역을 맡은 빌 스카스가르드의 실감나는 연기자 평가를 얻어낸다. 비평가들은 그가 호리호리하고 광적인 광대 역할을 펼쳐 보인 것은 히스 레저가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조커와 샤이닝의 잭 토렌스 잭 니콜슨 연기와 흡사한 뛰어난 연련을 펼쳐 보였다는 칭송을 받아낸다. 7. 데드 존 자니 스미스는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서 빠진다. 이후 5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다. 인생을 잃었지만 초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불룩한 더벅머리 헤어스타일이 특징인 크리스토퍼 웰켄이 자니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애차 비틀이 트럭과 충돌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진 뒤 5년 만에 극적으로 깨어났을 때 그의 주변은 모두 바뀌어 있었다. 여자친구 사라브룩 아담스도 남편을 얻어 아이를 두고 있었다. 이제 자니는 자신이 만지는 사람들의 미래를 심령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지역 정치인의 행동이 자칫 모든 인류에게 불타는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이를 차단시킬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설정은 데드 존 이후 공개된 고스트버스터즈에서 닥터 피터 벤크맨빌 머레이에게로 전파된다. 할리우드 현지 비평가들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플라이, 비디오드롬과 함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악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밝힌다. 6. 미저리 베스트셀러 작가 폴 쉘던 제임스 칸 최신 원고를 탈고한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콜로라도 은신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이한 눈보라 속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다. 폴은 중상을 당한다. 그렇지만 그의 최고 열렬한 독자이자 전직 간호사 애니 윌키스켓이 베이츠에게 구조돼 그녀의 외딴 집으로 후송된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소설에서 폴이 여주인공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그녀는 폴에 대해 광기 어린 분풀이를 가하게 된다. 커다란 망치를 들고 있는 캐시 베이츠와 제임스 칸의 불쌍한 늙은 다리, 불행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속으로 움찔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분노한 애니 침대에 누워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다리 경골을 쇠망치로 부숴버린다. 광기서린 행동은 눈보라 속에서 차가 추락했을 때의 경험을 반복시키면서 관객들에게도 덜컹거리는 긴장감을 전달시켜주고 있다. 로맨틱한 여주인공 리버리 체스테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쉘던의 소설에 깊이 빠져있는 애니. 그녀는 미저리가 사망 처리된다는 결말에 분노감을 표출하게 된다. 이때부터 폴은 애니의 집에서 탈출해서 문명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밀실에 갇혀있는 폴을 대상으로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 앤의 모습은 완전히 소름 끼치는 순간을 제공하고 있다. 영화 공개 이후 밀실, 공포증 양손, 다리를 쩔룩거리는 장면 등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평이 쏟아졌다. 5. 미스트 호숫가 마을 롱레이크 어느 날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친 뒤 칠흑 같은 안개가 동네를 휘감는다. 이후 마켓 안으로 동네 노인이 피를 흘리면서 안개 속에 무언가가 있다. 며 뛰어들어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정체불명 거대한 괴생 물체가 출현하고 마을 주민들은 고립되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된다. 쇼크생크 탈출과 그린마일을 연출한 후 프랭크 다라본트는 매우 다른 종류의 영화로 킹 원작을 각색해 트릭, 킹 원작 소설을 3편을 완성을 달성하게 된다. 촉수 달린 기는 것
거대한 곤충, 거대한 거미가 미국의 작은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는 크고 오래된 생물 특징 등은 할리우드 공포 영화의 단골 설정이다. 다라본트는 미스트에 대해 내부 괴물보다 외부 괴물이 더 중요하다.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당신의 친구와 이웃, 긴장 속에서 부서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연출 의도라고 밝힌다. 할리우드 흥행가에서는 호스텔 하스털과 쇼오소 프랜차이즈가 공포 영화로 상당한 인기를 얻을 무렵 공개된 미스트에 대해 인간이 사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것, 내장을 주먹으로 내려쳐서 비틀어버리는 엔딩 등이 관객들에게 새로운 공포 기법을 제공했다는 칭송을 보낸다. 4. 스탠 바이 미. 1959년 여름 오레곤 주 캐슬록 12세 소년 고디, 크리스, 테디, 번 등은 절친한 중마고우다. 실종된 지역 소년의 시신이 있다는 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력한 현장인 숲속으로 출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들 4명의 10대 소년들은 우정의 의미와 옳은 것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등을 깨닫게 된다. 열사병에 걸린 듯한 뜨거운 여름, 주변으로부터 부적응자라는 지칭을 받는 4명의 소년들, 실종된 또래 소년의 시신을 찾아 자신들에게 가해진 오명을 벗고 마을 명성도 되찾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힌다. 고디윌 휘튼, 크리스 리버 피닉스, 테디 코리 펠드만, 번제리, 오코넬 등의 행적은 어른의 산기슭을 향해 부드럽고 잠정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풀이받는다. 롬 라이너는 연출 연보로 봤을 때 디스, 이즈 스파이널 탭과 미저리 등과는 다소 차별적인 서민적인 아이들이 펼쳐진 다소 무분별한 행동을 소재로 택해 공감을 얻어낸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개봉 직후 훨씬 더 명상적인 곳, 젊은 우정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느끼는 씁쓸하고 달콤한 기쁨 등은 당신이 한때 가졌던 순수함과 단순함을 결코 재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리뷰를 보도한다. 3. 캐리. 위압적이고 독실한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된 소녀. 수줍음 많고 친구도 없는 10대 소녀 캐리 화이트로 성장하게 된다. 졸업 무도회장. 그부들로부터 굴욕을 당한 뒤 잠재되어 있던 염력이 폭발의 복수를 시도한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CC 스파색 주연의 캐리. 작가 킹의 원작이 대형 스크린으로 각색되는 첫 번째 작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출판된 지 2년 만에 이루어진 행운이었다. 16살 소녀 캐리 화이트의 사연은 2002년 TV 영화에 이어 2013년에는 클로에 그레이스 모레츠 주연으로 다시 각색되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캐리는 광신자 같은 어머니의 위압적인 태도에 질식당하고 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짓눌리고 발로 차인다. 학교 샤워실에서 첫 생리가 시작되면서 소녀에서 성인 여성으로 변한다는 것에 즐겁을 하게 된다. 캐리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외부로 드러낸다. 어느 날 캐리는 자신의 분노와 당혹감이 염력으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의 힘에 대한 끔찍한 실험을 하게 된다. 캐리는 자신에게 악행을 자행한 이들을 향해 전쟁을 선언한다. 학교 전체는 불타고 자신이 뒤집었었던 돼지피는 주변 마을 전체에 묻혀있게 된다. 비평가들은 킹 원작은 그랜트 우드가 출간했던 아메리칸 고딕이 귀신 들린 20세기 버전으로 풀이해주고 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은 원작을 시종 소름 끼치는 알레르기 작품으로 각색했다는 칭송을 듣는다. 2. 쇼생크 탈출. 성공한 은행가 앤디. 아내가 살해된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쇼생크의 우울한 감옥에서 수감자로 전락한다. 교도소 안에서 경력을 10분 발휘해 교도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희망적으로 개척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 수감자들, 특히 레드라는 현명한 장기 수감자와 친구가 된다. 가학적인 교도관, 잔인한 수감자, 비뚤어진 교도관, 저지르지 않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공포 등이 세세하게 묘사돼 공감을 얻어낸다. 쇼생크 탈출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은행가 앤디, 두프레스팀 로빈스가 체험하게 되는 내용을 따라가고 있다. 앤디는 장기 수감자 레드모건 프리만으로부터 반짝이는 삶의 지혜를 듣게 된다. 그리고 매우 호전적인 교도소장밥 군튼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면서 호감을 얻는다.
이런 와중에 탈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 둘 실행에 옮긴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멋진 인생처럼 역경 속에서 찾게 되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게 된다. 또한 시일이 지날수록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슬리퍼 히트작으로 등극된다. 교도소 생활은 흡사 똥냄새로 진동하는 500야드 거리를 기어다니는 것 같은 나락의 경험이다. 이런 고통스런 체험을 극복하면 야외 해변, 오랜 친구와의 반가운 해후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얻는다. 1. 샤이닝. 끝없는 야심을 갖고 있는 작가는 알코올 중독증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잭 토렌스. 휴업 기간 중 호텔 관리를 의뢰받고 콜로라도의 한적한 오버룩 호텔로 아내 웬디와 재능 있는 아들 데니를 동행시킨다. 동굴 같은 호텔은 겨울 시즌 휴지기를 위해 일시 영업을 중단한다. 매니저는 잭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셰프 미스터 할로라는 아들 데니와 샤이닝이라는 희귀한 심령 존재에 대한 매혹적인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호텔에 버려진 객실, 특히 금지된 237호실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다. 잭은 소설 구상에 대한 음울한 압박감에서 서서히 회복된다. 하지만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끝없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용서할 수 없는 환경, 호텔 내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과 으스스한 환상. 급기야 잭은 거대한 침묵의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잭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소리는 희생을 요구한다. 잭에게 살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974년 스티븐 킹은 지도책을 펼쳐놓고 무작위 장소를 골라 다음 책을 쓰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다고 한다. 킹과 아내는 콜로라도 주 볼더 근처 스탠리 호텔에 체크인한다. 즉시 공포를 느꼈다. 킹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그 길고 텅 빈 복도는 강한 여운을 주었다. 이런 경험이 샤이닝에서 적절하게 묘사되면서 출간된다. 스탠리 큐브릭은 오버룩 호텔에서 광기에 빠져드는 작가의 혼돈된 상황을 탁월하게 해석해낸다. 호텔 홀 안에서 나타나는 쌍둥이, 목욕하는 여자,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지는 피, 잭의 도끼 만행에 웬디 셀리 듀발과 처연하게 내지르는 공포. 걸작 영화가 각인시킨 대표적 이미지이다. 겨울 동안 호텔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잭이 호텔에서 전해지는 나쁜 분위기에 휩싸여 살인마로 서서히 돌변해 나가는 과정. 로버트 드 니로는 샤이닝을 관람한 뒤 근 한개월 이상 악몽에 시달렸다는 후일담을 밝혔다.